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한근력 운동을 꼭 해야 할까? 운동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러닝, 자전거 타기, 등산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력 운동, 즉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1. 기초 대사량 증가. 근육은 신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1kg의 근육은 하루에 약 100칼로리를 소모한다. 따라서 3kg의 근육을 추가로 만들게 되면 매일 300칼로리를 추가로 소모하게 된다. 이는 마치 매일 1시간의 러닝 효과를 누리는 것과 같다. 즉,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면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칼로리가 증가하여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유산소 운동과의 시너지 효과.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이며 운동 후에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반면 근력 운동은 장기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3관절 건강과 유연성. 근력 운동은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강한 근육은 관절을 지지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근력 운동은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이다. 4. 정신적 건강. 근력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평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다이어트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경험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그 결과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1. 다이어트의 어려움. 다이어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살을 빼는 것보다 그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요요 현상은 다이어트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주로 다이어트 기간 동안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한 후 다이어트를 끝내고 운동을 중단하며 먹고 싶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즉 굶어서 빼고 다이어트가 끝나면 다시 먹어서 찌고 끝없는 무의미한 바보 같은 반복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 운동 중단 후 체중 증가. 다이어트 중에는 적게 먹고 운동을 통해 체형을 유지하게 되지만 운동을 중단하고 음식 섭취를 그대로 유지하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운동이 없어진 상태에서 칼로리 섭취가 계속된다면 남는 칼로리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적게 먹고 굶는 다이어트의 끝은 없다. 즉 잘못된 다이어트에는 끝이란 개념은 없다. 정상적인 몸이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된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상생활을 하기에 살이 찌고 정상적이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기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 다이어트의 끝은 체중계에 나와 있는 숫자가 아닌 정상적인 몸과 정상적인 일상이다. 3.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모를 위해서는 근육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수적이다. 근육은 신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으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여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4. 다이어트의 진정한 의미. 다이어트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형에 맞는 칼로리를 섭취하고 적정 근육량을 유지하여 일반적인 식습관 속에서도 몸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체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다. 5. 체중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체중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한다면 현재 순간은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결과일 뿐이다. 지속적으로 몸을 유지하고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있어 근육의 도움 없이는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체중보다는 체형과 건강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에 더 효과적이다. 3.
유산소 vs 무산소.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러닝머신과 같은 유산소 운동 기계에서 제공하는 칼로리 소모량은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운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착각을 피하고 각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 유산소 운동의 한계. 러닝머신에서 운동 후 표시되는 칼로리 소모량은 여러 변수키, 몸무게, 근육량, 지방량, 호르몬, 음식 섭취 전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의의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비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수치일 뿐 개인의 실제 칼로리 소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 유산소 운동은 일반적으로 30-60분 동안 지속적인 열량 소모 효과를 보이며 예를 들어 1시간 러닝 후 약 3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이 웨이트 트레이닝과 열량 소모 지속 시간. 웨이트 트레이닝은 유산소 운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열량을 소모한다. 운동 중에는 유산소 운동보다 적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효과는 운동이 끝난 후부터 시작된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을 손상시키고 그 회복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웨이트 트레이닝의 열량 소모 지속 시간은 무려 72시간에 달한다. 즉, 운동 후에도 몸은 계속해서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3.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의 재생과 성장을 촉진하여 근육이 수분을 더 많이 유지하게 하고 혈관이 확장된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열량 소비가 가능해지며 이는 체중 관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네. 근육 1kg의 효과. 근육이 1kg 증가하면 매일 약 100칼로리를 자연스럽게 소모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되며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체중 감량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5.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비율. 운동 초반에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비율을 7:3으로 설정하고 중후반부터는 5:5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비율 조정은 근육을 형성하고 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다양한 운동 방법을 통해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목표 체중 달성. 목표 체중에 도달하고 최소 50kg의 근육을 유지한다면 매일 500,000칼로리를 저절로 소모하게 된다. 이는 체중 유지에 큰 도움이 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다. 7.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운동을 끊어서는 안 되며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운동 전문가들은 개인의 목표와 체형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8. 평생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며 일부는 평생 운동을 해야 하는 거냐? 라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또한 근육을 만들었으니 운동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는 의견도 제기한다. 9. 운동과 식사의 관계. 평생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운동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 3-6시간 이상 음식을 먹고 취미생활을 즐기면서도 1-2시간 운동하는 것이 싫다면 평생 먹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말과 유사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운동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지가 없이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10. 운동 후 변화하는 식습관. 운동을 시작하면 이전과는 다른 식습관이 형성된다.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게 되면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운동이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자신감은 먹는 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줄여주고 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만든다. 11. 목표 체중과 근육량 증가 후의 변화. 목표 체중과 근육량이 증가한 후에는 통상적으로 이틀에 한 번 정도의 간식과 일주일에 한 번의 음주가 가능해진다. 근육이 평생 동반자가 되어 칼로리를 소모해주기 때문에 걱정이나 죄책감 없이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이는 운동이 단순한 체중 관리의 수단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보여준다. 12. 운동과 식이요법에 대한 주의사항. 운동을 시작할 때는 의욕이 앞서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체형에 맞는 운동법과 식이요법을 전문가에게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개인의 목표에 맞는 운동과 식단을 설정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13. 이상적인 근육량.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근육량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근육량은 개인의 키와 체중에 비례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간단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1. 이상적인 근육량. 이상적인 근육량은 체중의 약 50% 정도가 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체중이 80kg인 경우 근육량이 40kg이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체형, 성별, 운동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기준은 근육량을 늘리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힘과 체력을 증가시키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초보자 조언.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근육량이 50kg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신체의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체력과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다음은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이다. 현재 체형 체크. 자신의 현재 체형과 근육량을 체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근육량 증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항 운동을 포함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는 근육을 자극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에너지 소모량 증가.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이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올바른 식습관. 무작정 많이 운동하고 적게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바른 영양 섭취가 동반되어야 한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운동 후에는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여 근육 회복을 도와야 한다. 휴식의 중요성.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육은 휴식 중에 회복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과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숫자가 아닌 몸매를 보라.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지만 숫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계의 숫자에 집착하게 되면 운동의 진정한 효과를 간과할 수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유산소 운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1.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중 변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량이 증가하면 체중계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근육이 지방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즉, 같은 부피의 근육은 지방보다 더 무겁다. 따라서 체중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근육이 늘어나면서 몸의 형태는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1kg의 근육이 생기면 그에 비해 지방의 부피는 1.5배 더 크기 때문에 지방이 줄어들면서 몸의 부피는 감소하게 된다. 이는 허벅지와 같은 특정 부위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실제로 몸무게는 그대로일지라도 몸매는 더욱 슬림하고 탄탄해질 수 있다. 이 몸매 변화의 중요성. 체중계의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예를 들어 6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식이요법과 유산소만으로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을 줄였지만 70kg으로 보이고 피부가 처지고 몸매가 흉해질 수 있다. 반면 같은 체중인 60kg이라도 근육을 만든 사람은 체중이 50kg으로 보이고 탄력있고 슬림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체중 감소가 아닌 근육량 증가와 지방 감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운동을 할 때는 몸매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며 체중계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3. 올바른 목표 설정. 운동을 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체중보다 몸매에 집중하기. 체중계의 숫자보다는 자신의 몸매와 체형 변화를 관찰해라. 거울을 통해 자신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량 증가 목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라. 이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지속적인 운동과 영양 관리. 올바른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여 근육을 키우고 지방을 줄이는 데에 집중해라.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건강한 지방과 탄수화물을 포함한 식단이 필요하다. 5. 근육의 효과. 근육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몸매와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에만 집중하지만 근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표이다. 한 근육이 없는 말은 몸의 한계, 근육이 없는 말은 몸은 탄력이 부족하여 쉽게 처질 수 있다. 마른 체형이 반드시 건강하거나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근육은 신체의 구조를 지탱하고 탄력을 부여하여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어준다. 따라서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두 근육의 특성과 체중 변화. 근육은 무게가 있지만 부피가 작아 체중계의 숫자 변화는 미미할 수 있다. 만약 체중에 민감하다면
근육량 증가로 인한 체중 변화에 실망할 수 있다. 그러나 근육이 늘어나는 것은 신체의 대사율을 높이고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주므로 체중계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몸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3. 식사와 몸매 유지의 관계.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이다. 건강한 식사를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먹고 마셔도 멋진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이 줄어들었지만 늘어진 팔이나 허벅지, 엉덩이살 등으로 고민하게 된다면 이는 근육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것은 건강한 몸매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다. 3. 멋있는 몸매에 대한 정의. 멋있는 몸매는 단순히 마른 몸이나 적은 체중이 아니라 남성은 역삼각형의 듬직한 몸매가 매력적이며 여성은 콜라병 같은 곡선미가 아름답다. 마른 몸매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탄력있고 근육질의 몸매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된다. 상상해봐라. 공원에서 마른 몸매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와 근육질의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지나갈 때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더 갈까? 아름다움이란 체중이 아니라 보이는 시각적 모습이다. 5. 몸매와 체중에 대한 생각. 몸매는 현재 보이는 모습이며 체중은 체중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숫자이다. 일상생활에서 체중계를 들고 다니며 자신의 체중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이 어떻게 보이는가이다. 보이는 것이 진실이며 그 자체로 증명된다. 다이어트를 해서도 몸매가 아름답지 않다면 아름답게 보이려 했던 자신의 목적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체중계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혹당당한 당신이 되길, 자신감 있는 몸매를 원한다면 그 상상을 멈추지 말고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몸매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고 꾸미는 것이다.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고르는 것처럼 근육을 키우고 몸매를 가꾸는 데도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근육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건강과 아름다움, 자신감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육을 키우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멋진 몸매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6. 다이어트는 심플하다. 다이어트에 대한 많은 오해와 복잡한 식단 계획이 존재하지만 사실 다이어트는 매우 간단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적으로 먹고 운동을 병행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절된다는 것이다. 일정상적인 식사와 체중 관리. 다이어트는 특정한 식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먹으면 체중이 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먹거나 과도하게 제한된 식사를 할 때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체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대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식사를 통해 신체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체중 조절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상적으로 먹으면서 운동을 병행하면 신체는 칼로리를 소모하고 근육량을 증가시킨다. 근육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만약 체중이 줄지 않는다면 이는 신체의 대사 상태가 비정상적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 이 경우 근육량을 늘려 정상적인 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셋. 살이 찌는 음식이 아닌 살찌는 몸. 살이 찌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살찌는 몸이 문제이다. 근육량이 높으면 많은 음식을 섭취해도 체중이 증가하지 않지만 근육량이 적으면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신체가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체형에 맞는 정상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체형에 맞는 식사. 각 개인의 체형에 따라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소는 다르다. 자신의 체형에 맞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은 체중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신체의 대사 기능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5. 몸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방법. 결국 다이어트의 원인과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정상적인 식사와 운동을 통해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식사.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식사를 통해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근력 운동.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주 2-3회 근력 운동을 포함시킨다. 유산소 운동. 심혈관 건강을 위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 충분한 수면. 신체 회복과 대사 기능을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의사한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